네,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사과는 꼭 병해충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과도 한참 커가고 있고 알도 굵어질 시기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갈반병, 그러니까 이 갈색 전문잎병, 잎이 이제 점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노랗게 변해서 떨어지는 병들인데, 그것들을 잘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도 살균제를 집중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진딧물이 있어요. 진딧물도 새순 나오는 데서 계속 이제 즙을 빨아먹고 하기 때문에 진딧물하고, 그리고 얘네도 이제 마찬가지로 담배나방 이런 애들이 와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알이 아직은 작지만 구멍을 내고 들어가서 다 갉아먹을 거라서 이 살충제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 사과나무는 병충해 방제를 1년에 평균적으로 제가 12번에서 13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열매가 열리고 난 이후부터 한 2주 간격으로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조금 더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충남 예산인데, 예산도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데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요즘 갈수록 너무 더워져서 병해충도 굉장히 창궐을 하고 너무 키우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장마철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올 텐데, 이럴 때는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이 병해충 방제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과가, 온전한 사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 폭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잘 몰라요. 이렇게 이제 지금 한참 조금씩 이제 커가는 요 때는 사과가 잘 커가는 것 같지만, 금방 잎들도 이제 병이 들고, 또 담배나방, 나방 종류들 퇴치를 잘 못하면 오는 족족 다 알을 까서 이 열매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서 다 갉아먹고, 그렇게 구멍 한번 나면요, 거기로 이제 빗물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다 썩습니다. 나중에 사과가 다 썩어서 따기도 전에 수확하기도 전에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주로 그 나방 종류들이 이제 벌레를 까가지고 애벌레들이 이제 갉아먹게 되는데, 그런 애들이 또 고추밭에도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퇴치를 해줘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규산황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한 뭐 장마철 빼고는 한 2주 간격으로 계속 해줍니다. 계속 해주면 갈반병 예방이 되고요. 이 갈반병, 갈색 전문잎병 경험 아직 못 해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잎이 다 이제 노랗게 변해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점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 점차 다 퍼져요. 이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더 균들이 많이 퍼져서 어느 잎사귀 하나만 그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번져서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사과가 이제 많이 이제 커가서 이제 익어야 되는데 광합성을 할 잎이 없다 보니까 사과도 잘 안 익고 착색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가지만 앙상하게 있고 사과만 대롱대롱 매달리는 나무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다 이제 균들 예방을 못해서 잎들이 다 우수수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로 갈수록, 여름 지나서 가을로 갈수록 그런 형상들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병해충 방제를 비 오고 난 다음에 꼭 해줘야 되고요. 아마 이제 굉장히 더워지겠죠. 좀 있으면 7, 8월 굉장히 뜨거워질 텐데 일소 현상도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이런 애들은 낮에 한 오후 3시 정도만 돼도 직접적으로 이제 이 빛을 쐬게 되면, 햇빛을 쐬게,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열과 현상도 아니고 이렇게 햇빛 대임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또 망가뜨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잎들을 제거해주지 않고 최대한 그냥 잎들에 가려져 있게끔 놔두고, 나중에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잎들도 조금씩 제거해주고 할 겁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그대로 잘 놔두는 게 좋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방 종류들 피해 때문에 사과를 한 나무에서 거의 절반을 버릴 정도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어서 이 사과 봉지를 씌워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효과를 많이 못 봤습니다. 나중에 벌레는 잘 안 오지만 이게 최소한 한 달 반 정도에는 다시 봉지를 벗겨서 광합성을 잘 하게끔, 햇빛을 잘 보게끔, 착색이 잘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의외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노출시켜서 키우고 있는데, 그만큼 이 병해충 방제를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벌레들이 이제 나중에 공격을 할 거라서 그런 부분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지지난주 정도에 이제 열매가 수정되고 나서 웃거름을 한번 줬습니다. 위에 추비로 요즘 뭐 좋은 성분의 과일 전용 비료들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이렇게 장마철 오기 전에
위에 조금씩 이렇게 추비를 주면 좀 알이 커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는 또 이제 하베톤이라고 하는 제품, 예, 친환경제 제가 가끔 보여드렸는데, 하베톤, 플랜톤 이런 제품들을 가끔 영양제로 살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과가 비대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굉장히 그 강도도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해주고, 그런 하베톤 같은 영양제도 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병해충 방지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고요. 당연히 적과도 다 했을 거고, 뭐 가지치기도 어느 정도 다 끝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사과들이 이렇게 이제 적과를 하고 열리야 될 부분 애들만 남아서 이제 저는 이제 키우고 있는데, 요 애들을 지금은 이제 다 솎아준 거기 때문에 알 섞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줄 거고요. 지금부터는 병해충 방제만 꾸준하게 잘 해주면 11월 달에 이제 수확을 할 때 아주 문제 없이 잘 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사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게 이제 부사고, 이쪽도 보시면 이것도 부사예요. 이것도 이제 한 심은 지 한 4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4년생이 돼가고 있는 거죠. 4년생이 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올해부터 사과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수영도 옆으로 이제 이렇게 뉘어서 햇빛을 잘 보게끔 키우고 있고요. 저는 사과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키웁니다. 제가 가끔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과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허락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최대한 우산처럼 펼쳐서 키우면 햇빛을 잘 보고 그만큼 열매도 커가기 때문에, 이 한 그루에서도 지금 열린 게 300개 정도는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이제 그만큼 멀리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웃거름만 잘 주고 관리를 잘 해주면 한 그루에서 300개는 기본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가 한 8년생 돼가고 있거든요. 8년생 정도 돼가고 있는데, 요 애도 금방 그렇게 이제 수영이 금방 커갈 겁니다. 근데 올해 이제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새순들이 자라기 때문에 1년생 가지에서 또 이제 꽃눈들이 형성이 되고 하면 내년에 또 이제 많이 더 열리게 될 건데, 올해 여기 보니까 대충 보니까 지금 올해 한 20개 정도 열렸어요. 이 작은 나무에서만 해도 20개 정도 열렸는데, 내년엔 더 많이 열릴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에 이제 꽃눈들이 형성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클립 같은 거 이용해서도 가지를 이렇게 뉘어주고 하거든요. 이 사과나무는 특징이 옆으로 이제 키우게 되면 자기가 이제 위로 크면은 이제 계속 커갈 텐데, 옆으로 이제 가지를 유인해서 뉘우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커가기 때문에 자손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씨눈 그 씨앗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꽃눈을 많이 형성을 시켜요. 이 가지를 이렇게 뉘우면. 그래서 이렇게 이클립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지를 위로 커가지 않게끔 옆으로 뻗어가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고요. 이클립이나 아니면 또 이제 추 같은 것도 달죠. 빨간 추 같은 것도 달아서 이제 무게를 밑으로 처지게끔 해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사과나무는 하늘 위로만 계속 커나가면 꽃눈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가지만 크지 별로 꽃눈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열릴 사과도 별로 없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옆으로 뉘우는 거예요. 그러면 꽃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적과를 엄청나게 해야 될 정도로 꽃눈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가지를 계속 이렇게 옆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 클립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커가게끔. 안 그러면 이게 위로 크겠죠. 위로 커 올라가게 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긴 해요. 여기 충남 예산 사과 옛날 과수원에, 요즘도 그런 과수원이 있습니다. 옛날 굉장히 몇십 년 된 사과나무들 아직도 농장에서 키우는 데 가서 보면 굉장히 복숭아 나무 키우듯이 굉장히 옆으로 이제 키우게 된 나무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나오는 나무들은 위로 이제 키워서 빽빽하게 이제 과수원에 심어서 그만큼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위로 이제 키우는 거지, 옆으로 키운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원에서 이렇게 한 그루 정도 키우시는 분들은 옆으로 키워야 엄청난 양의 수확을 하고 또 당도도 높아지고 착색도 잘 되고 씨알도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여튼 정리해서 드리면, 병충해 방제 지금 꼭 하셔야 됩니다. 2주 간격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지금 안 해주면 이제 그 장마철에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장마철에 균이 급속도로 퍼지고요. 비가 계속 올 때는 소독을 못 해요. 이게 병해충 방지를 못 합니다. 뭐가 됐든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줘야 장마철이 끝나더라도
문제없이 사과나무를 싱싱하게 잘 키울 수 있지, 안 그러면 장마철 끝나고 나서 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방을 하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무를 다 받쳐줘야 됩니다. 가지를 옆으로 키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놔두면 이 나중에 사과 무게 때문에 다 가지가 밑으로 처지거나 땅에 닿을 정도로 처지거나 부러지거든요. 특히 이제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나무 위에 있는 물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Y자 형태의 지지대를 같이 이렇게 철에 끼워서 다 이렇게 좀 받쳐줘야 나무가 흔들림 없이도 더 잘 크고 무게도 잘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꼭 잘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